이번 강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 전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인 HTTP에 대해 다룹니다. HTTP는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입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특정 URL에 대한 요청을 보내는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웹서버는 해당 요청에 맞는 HTML 문서를 반환합니다. 이런 데이터 교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HTTP입니다. HTTP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웹브라우저의 접속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HTTP 요청과 응답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HTML은 웹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마크업 언어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줄여서 HTML이라고 부르고, 하이퍼텍스트는 다른 페이지나 부분으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텍스트에 내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크업은 웹문서를 구조화하는 데 사용되는 태그를 의미하고, 랭귀지는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언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HTML은 텍스트, 이미지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화된 웹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HTML 태그를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텍스트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HTML 파일은 HTTP를 통해 전송되고, 이 과정은 HTTP 요청과 HTTP 응답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HTTP는 TCP 80번 포트를 사용해서 요청 및 응답 메시지를 교환하고, HTTP의 보안을 강화한 버전인 HTTPS는 TCP 443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URL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키북스의 출판사 웹사이트에 방문하려면 사용자는 URL을 통해 해당 주소로 이동합니다. URL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 HTTPS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는 웹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HTTPS는 일반 HTTP의 보안 계층을 추가한 형태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도청이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서 로그인 정보나 결제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다음 부분은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으로 접속하려는 웹서버를 지정합니다. 이는 브라우저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요청할 대상 서버를 나타냅니다. 호스트 이름 뒤에 오는 경로명은 접속하려는 웹페이지의 특정 위치나 필요한 자원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물음표 뒤의 파라미터는 웹페이지가 사용자의 요청에 맞춰 동적으로 특정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특정 동작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는 요청하는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임을 나타내고, 솔트는 항목 정렬 기준을 최신순으로 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URL은 웹 브라우저가 특정 웹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어떤 자원을 요청할지를 명확히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로 HTTP 요청을 보내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TTP 요청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HTTP 헤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 요청은 크게 요청 라인, 메시지 헤더, 그리고 엔티티 바디로 구성됩니다. HTTP 요청의 세부 내용을 보면 각기 다른 정보가 여러 줄에 걸쳐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요청 라인은 메서드, 공백, URI, HTTP 버전의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메서드는 HTTP 요청의 종류를 나타내고 URI는 요청의 대상이 되는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HTTP 버전은 해당 요청이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요청 라인은 요청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합니다. 요청 라인에서 사용되는 메서드는 서버에 어떤 작업을 요청하는지를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HTTP 메서드에는 다음과 같은 메서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메서드는 get입니다.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 특정 URL을 입력해서 웹페이지를 조회하려고 할 때 웹브라우저는 서버에 get 메서드의 HTTP 요청을 보냅니다. 또 post 메서드는 웹서버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put 메서드는 파일을 웹서버에 전송하거나 업로드하는 데 사용되고 delete 메서드는 웹서버에서 특정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head 메서드는 get 요청과 유사하지만 응답 데이터의 본문을 제외하고 헤더 정보만을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리소스의 존재 여부나 변경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HTTP 요청을 보내는 상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웹브라우저가 HTTP 응답을 받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HTTP 응답의 구성 요소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HTTP 헤더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HTTP 응답은 크게 응답 라인, 메시지 헤더, 그리고 엔티티 바디로 구성됩니다. HTTP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라인은 응답 라인으로 그 뒤에 여러 줄의 메시지 헤더가 이어집니다. 응답 라인은 HTTP의 버전, 상태 코드, 그리고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태 코드는 세 자리 숫자로 표현되고 이는 웹서버가 요청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HTTP 응답 라인에서 주요 상태 코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태 코드의 첫 번째 자릿수는 응답의 분류를 나타냅니다. 100번대는 정보 전달을, 200번대는 요청 성공을, 300번대는 다른 URL로의 재지정을, 400번대는 클라이언트 오류를, 마지막으로 500번대는 서버 오류를 나타냅니다. 가장 자주 반환되는 상태 코드는 200으로 이는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는 정상 처리된 상태 코드를 볼 일이 거의 없는데요. 반면 웹서핑 중 자주 보게 되는 상태 코드는 404일 것입니다. 이는 요청한 페이지가 서버에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